옥상 전선로에 관한 이야기죠. 말 그대로 건조물 위에 옥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예요. 저압 옥상 전선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이 저압 옥상 전선로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저압 옥상 전선로는 저압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가 2.6mm예요. 2.6mm가 거의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압에서. 그리고 옥상이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거든요. 전선로가 떨어지면 감전사고나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연전선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전선은 애자를 사용해서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공하는데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2m입니다. 여기서 이격거리는 다른 말로 간격이라고 하죠. 간격은 2m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때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2m가 아니라 절반 줄죠. 1m로 된다. 그리고 저압 옥상 전선로는 식물과는 접촉하지 않으면 돼요. 바람에 흔들려도 식물과는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게 저압 옥상 전선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글로 기억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가 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입니다. 옥상에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형제의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공중에 띄우는 게 아니라 조형제가 있어요. 이 조형제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가 있죠. 이런 지지주가 있어요. 거기에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하는데 여기에는 애자를 쓰는 거예요. 애자를 써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격은 15m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2m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죠. 자, 이때에 조형제와 이격거리가 2m인데 전선이 케이블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적으세요. 케이블인 경우는 1m가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케이블인 경우는 1m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이런 옥상 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시설물하고 접근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교차할 수도 있어요.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접근, 교차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는 0.6입니다. 60cm.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쓰면 0.3m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게 저압 옥상 전선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규정, 여기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저압 옥상 전선로 다음에 보는 것이 저압 가공 전선로가 있죠. 자, 가공 전선로, 공중에 띄우는 거죠. 얘는 옥상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옥측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공으로 시설하는 전선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저압 인입선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근데 얘는 저압 가공 전선로예요. 그럼 인입선하고는 좀 다르죠. 인입선은 인입구에 들어오는 전선이고 얘는 전선로, 전주에 가설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압 가공 전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압이니까 우리는 이 저압의 범위를 얼마로 봅니까? 저압이니까 1000V 이하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죠? 전압의 종류에서 1000V 이하잖아요. 1000V 기억할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압기에 대한 결선이 보통 Y 결선을 하잖아요.
대부분 2차 측을 Y결선을 해요. Y결선하면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면 변압기 Y결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압은 두 종류의 전압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전압은 220이고 380이죠. 이렇게 나와요. 220은 무슨 전압입니까? 220은 상전압이죠. 380은 선간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80이라는 거예요. 이 380, 이것이 400V 미만으로 지칭이 되고 있다는 거죠. 380V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00V 미만이다. 그걸 38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00V 이상이다. 400V 이상, 380 넘어가는 전압이 되겠죠. 440V짜리가 있어요. 380을 400V 미만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400V 미만의 전솔로 하고 400V 이상의 전솔로 하고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전선의 굵기도 달라요. 앞에서 우리는 옥상 전솔로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2.6mm가 기본이라고 했죠. 그 2.6mm는 400V 미만일 때 이야기예요. 2.6mm. 자, 2.6mm일 때 어떤 전선이었어요? 절연 전선을 썼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저압 가공 전선로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은 나전선을 쓸 수가 있어요. 절연 전선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명 전선을 쓸 수가 있어요. 케이블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전선 상태거든요. 절연 전선이 아닌 나전선 상태에서는 지름이 3.2mm짜리 나전선을 씁니다. 그러나 절연 전선을 쓰면 지름이 2.6mm 이상을 쓰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옥상 전선로 무슨 전선 썼어요? 옥상 전선로는 절연 전선을 썼어요. 절연 전선을 쓰니까 2.6mm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전선은 더 굵어야 됩니다. 3.2mm가 되죠. 그리고요. 전압이 380V를 넘는 겁니다. 400V 이상이 되는 거예요. 400V 이상이 되면 당연히 전선의 굵기도 달라져야 돼요. 자,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케이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시가지에 시설하는, 시가지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을 말하죠. 시가지 왜 하면 좀 한적한 곳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지라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준을 강화해야 돼요. 400V 이상은 여기에 전선 3.2mm보다 한 단계 더 굵은 4mm 이상의 경동선, 나전선을 쓰게 되는데요. 얘가 시가지가 되면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안전하게 시공하기 때문에 하나 더 굵은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보는 겁니다. 기본, 시가지 외. 기본은 시가지가 아닌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기준이 강화된 시가지가 되면 시가지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더 굵은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0V 이하, 400V 초과. 400V 이하라는 것은 380V 선간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하면 400V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절연전선인 경우가 있고 절연전선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절연전선이 아닌 경우는 3.2mm, 절연전선인 경우는 2.6m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400V 초과할 때는 역시 시가지 외에는 요거보다 하나 큰 4mm, 시가지에는 기준을 강화해서 5mm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얘는 저압입니다. 전압이 저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교 한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고압. 특고압이 된다면 그때는 특고압은 굵기가 더 굵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고압일 때는 전선의 단면적은 22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을 쓰는 겁니다. 자, 22mm 제곱 이상의 연선이다. 그러니까 밀리메타 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은 연선입니다. 단선 연선하는 거죠. 이렇게 밀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얘는 단선입니다. 그래서
단선이니까 경동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는 경동연선이다라는 거예요. 연선은 단선을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굵기가 이렇게 굵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굵기입니다. 물론 이제 종류도 있겠죠. 종류는 나전선, 절연전선, 다시명전선, 케이블이 종류가 될 것이고 걔네들의 굵기는 이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하나씩 자꾸 추가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여기다가 뭔가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굵기 봤으면 그 다음에는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가 있죠. 높이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가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요. 뭐라고요?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자, 전선의 굵기는 조금 전에 봤죠. 그리고 전선의 높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가 도로를 횡단하면 6m, 철도를 횡단하면 레일 면상 6.5m. 그래서 이 철도는 모두 6.5m입니다. 전압에 관계없이 모두 6.5m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철도 6.5m. 도로 6m입니다. 도로 6m. 앞에서 우리가 도로를 배운 것은 이제 인입선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세요. 도로 6m. 그 다음 횡단보도교 6교죠. 횡단보도교 6교는 노면상 3.5m 이렇게 돼 있어요. 저압이든 고압이든 노면상 3.5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압은 케이블을 사용하면 3m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 다음 기타의 장소에는 5m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기타의 장소는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4m까지 1m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인입선. 인입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인입선에 대한 굵기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림을 그려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전주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가는 것은 뭐가 되죠? 요 위는 특고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저압이나 고압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변압기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저고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TR, 주상 변압기가 되는 거죠. 변압기가 있어서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분기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지지점이 있겠죠. 여기 지지점에서 분기해서 여기로 옵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런 건조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물로 얘가 어떻게 되죠? 인입구가 있으면 이렇게 인입하죠. 건조물로 인입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했죠. 얘가 도로를 지나옵니다.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타 장소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일 때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도로일 때는 도로를 횡단하면 5m죠. 도로 끝에 최저점이 돼야 됩니다. 최저점이 도로일 때는 5m다. 그러나 교통에 지장이 없다. 교통 관계없다. 3m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물론 얘가 역시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예요. 철도는 레일면상 무조건 6.5m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 6교란 말이에요. 6교를 지나간다 그러면 6교는 3m였죠.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지나가는 6교가 있어요. 6교 횡단보도교죠. 여기 6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육교가 있다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3m였죠. 육교는 횡단보도교는 3m다. 그리고 기타, 여기 기타는 최저점이 되는 거죠. 요 기타는 4m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걸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좌 인입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됐다면 여기는 좌 가공전선로입니다. 이 가공전선로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죠. 가공전선로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을까요? 뭐 이런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도로다. 여기선 도로가 5m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로가 횡단이 되면 6m다. 다음에 철도는 무조건 6.5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육교라고 합시다. 횡단보도교다라고 하면 횡단보도교 위는 얼마가 될까? 여기서는 횡단보도교 위는 3m였지만 여기는 조금 더 높아요. 3.5m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는 높이 차이가 있겠죠? 높이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가공전선로와 인입선은 높이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아요. 자, 가공전선로가 3.5m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압입니다. 저압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면 3m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요게 저압에서 케이블이면 3m입니다. 얘는 저압의 하나입니다. 자, 도로 횡단 6m, 레일 면상 6.5m, 횡단 보도교 위 3.5m, 기타 여기는 기타 장소 4m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겠죠. 이렇게 가서 연접인입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도로폭 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100m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옥내 관통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꾸 그리세요. 그릴 때마다 조금씩 첨가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전선로가 있다면 굵기도 이렇게 400V 이하 380을 말하니까요. 그 다음에 400V 초과 이렇게 하고 나서 굵기까지도 적어주면 되잖아요.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3.2 얘는 4mm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선의 굵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3.2, 4mm. 그런데 절연전선이다라고 하면 얘는 하나 더 강화되는 거죠. 절연전선을 쓰면 2.6mm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시가지와 시가지 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mm가 되는데 얘가 하나 더 적어야 돼요. 시가지가 되면 5.0이 된다.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5.0 되어 있는 이거는 얘가 지금 저압 가공 전선로인데 고압 가공 전선로가 되면 고압은 5mm, 특고는 어떻게 되죠? 특고는 최소 굵기 22mm 제곱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 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한 거니까 요거를 기억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고압 전선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수치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수치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